그래서 관납 백신이 좀 부작용이 있고 좀 좋은 백신, 외국산 백신, 한 방에 2만 원짜리 하는 백신은 부작용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관납 백신은 맞지 말라고 싸지만 그래도 안 맞는 게 좋다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백신은 광견병 백신 무조건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하기도 해야겠지만 이 지역 여러분들 뭐 일산에서 온 분도 있고 김포에서 온 분도 있고 뭐 파주에서 온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인천 뭐 서구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 좀만 위쪽으로 올라가도 뭐 김포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휴전선에서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고 그리고 뭐 개발이 좀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해서 물릴 확률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 여러분들 보통 이제 줄하고 도심 지역만 보통 산책을 하는 편이지만 등산을 한다든지 하다가 야생동물이랑 싸워서 물린다든지 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견병 백신은 맞춰놔야 되고 주거 지역에서 사람 광견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80% 이상의 접종이 필요하고 3개월령 이상 된 동물에게 접종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견병은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맞으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12주는 돼야 되는 거고 12주도 사실 이른 편이고 14에서 한 16주쯤에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근육 내에 주사를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몇 년에 한 번 하죠? 미국은 3년에 한 번씩 해요. 3년에 한 번씩.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백신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어렸을 때 5번을 맞아요. 근데 미국은 3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 그리고 미국은 3년에 한 번씩 맞는데 우리나라 또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이랑 백신 프로그램이 좀 다른데 어쨌든 보통 근육에 반복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자, 근데 너구리, 사실 걔는, 사람이 안 걸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좀 있으면 물릴 확률이 높죠. 그리고 얘가 걸리게 되면 사람이 안 물리더라도 얘는 100% 안락사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개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백신을 맞는데 사실 주된 전파 경로가 뭐예요? 너구리란 말이에요, 너구리. 근데 너구리를 일일이 잡아다가 광견병 백신을 놓을 수 있나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너구리를 잡아다 놓는 과정에서 내가 또 물린단 말이에요. 물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잡아다가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방을 하긴 해야 돼. 그래서 뭐를 쓰냐면 미끼 백신이라는 걸 씁니다. 베이트 백신이라고 해서 미끼 백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걸 갖다가 그 겨울철 같은 데다가 막 뿌려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겨울에 먹을 게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워 먹는 거죠. 사료 같은 거를 이 안에 이제 백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있어서 이걸 먹으면 자동으로 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 막 산악지대 그다음 이제 추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뿌리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 뭐 헬리콥터를 통해서 이렇게 막 뿌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손으로 해갖고 뭐 주기도 하고 어쨌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뿌리든 헬리콥터를 뿌리든 어쨌든 이런 미끼 백신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사용하고 다른 때보다 이제 겨울철에 좀 먹을 게 없을 때 겨울철 같은 때는 어때요? 눈이 덮여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면은 또 잘 보이죠. 근데 이제 뭐 다른 때는 어때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좀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좀 덜한 편이고. 자, 사람은 광견병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광견병 백신을 안 맞습니다. 동물이 맞지 사람은 안 맞아요. 사람은 광견병 백신을 놓는 데가 우리나라에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냥 보건소 가서 광견병 백신 놔주세요 하면은 광견병 백신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국립의료원 같은 데 가야 있습니다. 엄청 비싸요. 한 2,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수의과 대학을 갈 때 그 미국 이제 수의과 대학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동물을 했는데 얘네들의 조건이 뭐냐면 광견병 백신을 맞고 오라 그래요. 광견병 백신. 그때 제 기억으로 2번인가 3번 맞아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걸 놓는 데가 없어서 국립의료원이 동대문 역사운동장 근처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고 3번인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도 일반적으로 잘 안 맞아요. 수의사 맞은 사람 저 거의 못 봤고
야생동물을 하는 수의사라든지 이렇게 좀 노출 빈도가 높은 수의사들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수의사는 개한테 물릴 일은 있지만 광견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한테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 강아지들이 대부분 광견병을 주사를 맞은 집에서 관리되고 있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접촉할 확률이 많지가 않죠. 다만 이제 야생동물을 하고 있는 이런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죠. 그다음 실험실 근무자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직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뭐 휴먼 디플로이드 셀 백신이라는 백신을 맞는데요. 근육이나 피내에 접종을 하게 되고,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갈 때 맞았지만, 만약에 이제 수의사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주기적으로 항체를 검사해서 항체가가 낮을 경우 추가 접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견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 수출입 검역이라 그러는데 강아지가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할 때 광견병 예방접종 그 증서를 다 뽑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항체가 검사도 해야 돼요. 주사를 맞긴 맞았는데 항체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사람이 물리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은 백신을 안 맞는데 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라도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백신을 맞아서 예방할 수가 있어요. 백신이라는 게 원래 미리 맞아서 예방하는 거지만 광견병 같은 경우는 늦게라도 백신을 맞아서 예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위를 당연히 소독해야 되죠. 그 다음 백신도 맞고, 그 다음에 그 광견병에 대한 항혈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견병을 갖다가 이제 막아내는 거죠. 광견병을 갖다가 막아내는 고도의 항혈청을 갖다가 주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렸는데 광견병인지 모르겠다면, 자, 그러면은, 이거 물렸는데, 물리긴 물렸는데 얘가 광견병에 걸렸다는 보장도 없고, 얘는 도망갔고, 근데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하기에는 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히 휴전선 인근에 있는 뭐 너구리라든지 아니면은 미백신 동물. 제가 아까 너구리만 문제되는 것처럼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한테 걸릴 수 있어요. 쪽제비, 오소리, 그 다음에 뭐 페렛 같은 거. 페렛은 뭐 한국에 뭐 야생동물처럼 있진 않죠. 뭐 키우다가 뭐 방사했다든지. 고양이, 아니 뭐 심지어 그런 소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초식동물 같은 애들까지 다 전파시킬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휴전선 인근에 만약에 있다. 파주에 살고 있다. 일산에 살고 있다. 철원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렸다. 특히 너구리에 물렸다. 그럼 무조건 소독하고 항혈청하고 백신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은 다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괜찮겠지 하다가 광견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죽는 병이라 그랬죠. 그렇죠? 죽는 병이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그죠? 위험도가 워낙 높으니까. 물린 동물과 물은 동물 모두 열흘 정도 내에 열흘 10일 정도 케이지에 넣고 관찰한다. 10일 이내에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물고 났으면은 얘네들은 거의 잠복기가 이제 끝났던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열흘 이내에 애들이 막 미쳐가지고 막 날뛰든지 막 마비가 오든지 사망하든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열흘까지 괜찮으면 풀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물은 동물, 물린 동물 다 열흘 정도 놓고 케이지에 넣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백신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는 아니지만 한 40에서 한 60일 정도, 이거는 미국 기준인데 관찰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뭐 경기도 뭐 화성시에 광견병이 뭐 5건이 발생했다. 주의보 발령. 화성까지 내려왔으면 많이 내려온 거죠. 그죠? 그럼 인천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렇죠? 서울시에서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 국내 광견병 발생은 5년간 19건. 자, 5년간 19건이면은 많아요, 적어요? 1년에 한 3, 4건 발생하는 거니까 되게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죠. 자, 그래서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 어디예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가는 곳이고 요새 그리고 이런 동네에 뭐가 많다 그래요? 들개들이 많이 풀어져 있다 그러죠. 사람들이 키우다가 그냥 버린 들개들. 얘네들이 너구리랑 음식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물리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어떻게 돼요? 등산객을 물고. 그래서 광견병에 걸리는 케이스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물린 사람 중에서도 한 20% 정도가 발병한다 그랬죠. 적지만 일단은 걸리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죠. 자, 일단 광견병 우리가 배웠는데, 자, 광견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원인체는 뭐? 바이러스예요. 이게 라사 바이러스인가 그래요. 바이러스 이름까지 제 생각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래나? 나중에 혹시 이 책을 한번 좀 검토할 일이 있으면 하면서 광견병 하면서 좀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광견병의 전파 경로는 교상입니다. 교상. 물려서 감염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동물은 너구리. 너구리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걸렸을 때도 사망할 수 있다. 광견병의 예방법은 백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다 백신을 해야 된다 그랬고, 광견병에 잘 걸리는 동물은 따로 없죠. 모든 온열동물이 걸릴 수 있다. 우리나라도 광견병이 발생을 합니다. 광견병 발생 많이 한다 그랬죠. 엄청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광견병이 끝났고 다음 질병 소해면상 뇌증은 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 마지막 이제 광우병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광우병 많이 들어보셨죠? 광우병, 광우병, 광우병. 광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공중보건학 중에서 그죠? 광견병 처음에 배웠고 두 번째가 이제 광우병인데 광우병이라는 표현은 사실 뭐 좀 요새는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너무 좀 표현이 노골적이라고 해야 되나? 광견병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소해면상 뇌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소해면상 뇌증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 BSE라고 많이 불러요. BSE 이게 뭐의 약자냐면 보바인 스폰지폼 엔세팔로패시 그래갖고 보바인이 소예요. 스폰지폼 스폰지로 엔세팔로패시라는 게 뭐냐면은 뇌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뇌병이 생겼는데 모양이 스펀지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S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광우병도 그렇고 소해면상 뇌증 조금 이름도 길죠. 그래서 BS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BSE에 저도 이제 BSE 아니면 광우병으로 부를 텐데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그때 무슨 소를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얘네들이 뭐 광우병에 걸렸느니 안 걸렸느니 해가지고 촛불 시위가 이루어졌던 데가 한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 2010년 그때쯤인데 10년이 넘은 얘기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때 얘기가 나왔던 그 질병이 바로 광우병입니다. BSE라고 하는. 자, 이거는 소의 변형 프리온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질병이에요. 소의 변형 프리온에서 전파되는 질병인데, 자, 그럼 원인차가 뭐라고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뭐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인수공통 전염병 할 때 원인체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니케치아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하나 프리온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프리온이라는 건 우리가 배우질 않았어요, 그때. 왜? 이거 설명하려고. 프리온에 의한 질병은 이 광우병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프리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니까 얘는 단백질은 무생물이죠, 그죠? 무생물인데 특이하게 전염을 시키면서 약간 생물의 느낌, 생물의 어떤 형태를 보이는 애들 갖다 프리온이라 그래요. 걔네들 갖다 프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프리온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이 바로 BSE, 광우병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970년대 소의 체중을 늘리기 위해 양의 육골분을 먹였다. 몇 년 후에 소들이 운동실조와 광폭한 증세를 보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소를 키우는데 여러분 소를 키우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소는 산업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젖이 많이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고기가 많이 생성되는 거, 그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단 말이에요. 소를 키울 때는. 그러면 소 내가 덩치도 크게 해주고 하려니까 원래는 소는 풀을 뜯어 먹죠. 아,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사료를 주고 뭐 옥수수도 주고 콩도 주고 했는데 아,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고기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이는데 소한테 고기를 먹이는데 소고기를 먹이면 안 되죠. 돼지고기를 먹여도 안 되죠. 사람이 먹는 스테이크를 먹인다든지 이러면은 고기값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양고기를 먹이는데 이 중에서 육골분이라는 걸 먹입니다. 육골분. 무슨 얘기냐면 양을 한 마리 잡으면은 거기서 뭐 털도 나오고 양은 털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기가 많이 있죠. 그럼 고기 같은 거 다 걸러내고 뭐뭐 남아요? 안 먹는 부위 남죠. 뼈 남죠. 뭐 뇌도 안 먹겠죠. 눈도 안 먹겠죠. 그 다음에 뭐 손톱, 발톱, 그다음 좀 붙어 있는 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째로 갈아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 갖고 사료를 만든 거를 육골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 육자, 골, 뼈 이걸 분쇄를 해가지고 이제 끓여가지고 가루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료처럼 만든 거 이걸 먹였어요. 그러니까 막 체중도 막 늘어나고 우유 생산량도 늘고 좋았는데 몇 년 후에 소들이 갑자기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운동실조. 운동실조라는 게 뭐냐면은 제대로 걷질 못하고 막 쓰러지거나 비틀비틀거리고 광폭한 증세. 애들이 막 들이받으려고 하고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뇌나 신경세포라든지 이런 데서 뭐가 발생했냐면은 양에서 발생하는 스크래피라는 질병이 있었는데 스크래피랑 굉장히 유사한 질병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스크래피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질병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소해면 뇌상증, 소해면 상뇌증, 뭐 어, 소해면 뇌증 뭐 이런 식으로 소해면 상뇌증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게 복잡하죠. 그냥 BS라고 부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명명을 해서 이거는 변형 프리온은 뇌에서 뇌로 전파 가능한데 자 이런 게 육골분이에요. 양을 잡고 나서 남은 걸 갖다가 다 갈아가지고 끓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상적인 소는 어떻게 생기냐면 소가 있죠. 그럼 뭘 먹이고 있죠? 지금 지피든 풀이든 먹이는 거죠. 이걸 막 먹입니다. 그럼 이 풀을 먹은 소를 갖다가 사람이 섭취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온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프리온이라는 건 일종의 단백질인데 얘네들이 이상하게 변형이 돼갖고 뇌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다른 프리온까지 다 전파를 시켜서 뇌를 다 같이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변형 프리온에 의한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양한테 있었어요. 양한테 있는 질병이 바로 스크래피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스크래피. 그래서 스크래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크랩이라는 게 뭐예요? 긁는다는 거거든요. 양이 걸리면은 막 너무 가려워갖고 막 여기저기 막 긁고 다니고 이상한 어떤 신경증상 같은 걸 보이는 스크래피라는 질병이 있어요. 나중에 한 얘기지만 이 스크래피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게 바로 변형 프리온이 바로 스크래피라는 걸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형 프리온이 어디에 있냐면은 신경에 있어요. 신경, 뇌신경, 척추신경, 그다음 장에도 신경절이 있거든요. 이런 데 있는데 자, 양이 이미 이 스크래피라는 질병에 걸려 있어요. 자, 근데 소가 뭘 먹었다고요? 아까 양을 갖다가 갈아 만든 육골분을 먹었어요. 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양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소한테 주니까 소가 이 질병을 갖다가 그대로 옮아간 거예요. 뇌에도 척추에도 여기에도. 그러면서 자 이게 무슨 질병이라고요? 신경에 작용을 해갖고 양이 막 이상하게 긁든지 아니면 운동실조를 보이든지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인데 이게 소한테 그대로 옮겨가서 소가 비틀비틀 걷든지 광폭해 보이든지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자 그럼 소한테 옮겨갔으면 이제 끝이고 소 죽으면 끝인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이제는 이걸 먹어요. 그냥 원래는 풀만 먹은 깨끗한 소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걸 먹고 이 증상이 그대로 사람의 뇌로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요. 똑같이 운동실조라든지 마비라든지 증상을 보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광우병, 인간광우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한테 있는 스크래피가 양의 육골분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소한테 가서 BSE가 발생하고 소를 먹은 사람이 또
인간광우병이라는 거 걸렸어요. 자, 그래서 감염된 소의 위험 부위를 먹고 사람도 광우병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광우병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거는 스크래피, 소의 거는 뭐라고요? BSE, 사람 거는 CJD라고 불러요. CJD 아니면 VCJD 아니면 SCJD 이렇게 부르는데 크로이펠츠 야코병, 크로이펠츠 제이콥 디지즈라 그래갖고 CJD라는 약자를 써요. 그래서 사람이 걸리면은 인간광우병이 걸리는데 이 인간광우병이 바로 크로이펠츠 야코병 아니면 변형 크로이펠츠 야코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광우병에 걸리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광우병이라는 게. 아까 광견병은 우리가 딱 걸린 것 같다, 물린 것 같다 그러면은 백신도 맞고 이것저것 해갖고 치료가 되는데 이거는 소든 사람이든 양이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신경 증상을 오랫동안 보이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질병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촛불 시위도 일어나고 이랬던 거죠. 워낙에 무서운 질병이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인체가 뭐냐? 병인체가 우리가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원충, 기생충 다양하게 있었죠. 얘는 병인체가 바로 프리온입니다. 프리온은 단백질, 프로테인을 단백질을 영어로 프로테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입자를 우리가 비리온이라고 그러는데 프로테인이랑 비리온의 합성어를 프리온이라고 그래요. 바이러스처럼 특이하게 전염이 되는데 이런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아까 바이러스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겉에는 살짝 단백질, 안에는 DNA나 RNA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프리온은 그냥 보니까 단백질 입자인데 얘네들이 안에 DNA나 RNA를 있는 것도 아닌데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프리온이라고 붙였습니다. 프리온이 광우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 프리온이 또 많이 생기면 치매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왜? 뇌가 망가져 버리니까. 자, 그래서 정상 프리온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미노산 구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파 헬릭스니 베타 시트니 이런 것들은 뭐 생화학 때 나오는데 이런 건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변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생긴 것부터 지금 달라졌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프로테이네이즈 K라고 해갖고 이제 단백질 효소 같은 걸로 인해서 분해가 됐는데 변형 프리온은 분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끓여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양의 6골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갈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사료처럼 만든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안에 있던 변형 프리온이 끓여도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우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도가니탕을 끓이든 곰탕을 끓이든 설렁탕을 끓이든 구워 먹든 프리온 자체가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는 어때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같은 거 잘 끓여 먹어요. 수돗물 끓여 먹어요. 물 끓여 먹어요. 해갖고 끓여 먹기만 하면 웬만한 질병을 다 예방할 수 있는데 얘는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질병이 양한테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소한테는 새로 생긴 거죠. 지금 사람이 육골분을 먹기 시작하면서 신기하게 보니까 사람한테도 이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쿠르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인을 하는 옛날에 그런 종족들이 그럼 뇌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프리온 같은 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변형 프리온이 전파가 되면서 실제로 사람에서도 프리온 질병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JD VCJD가 있고 스포라딕 CJD라고 해서 SCJD가 있는데 어쨌든 CJD가 사람한테 있고 동물에서 아까 말씀드린 양에서의 스크래피 그 다음에 소해면상 뇌증이라고 하는 BSE 그래서 원인은 뭐라고요? 오염된 육골분 같은 걸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밍크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사슴이에요. 사슴. 그래서 W 이름이 뭐였지 이게? 만성 소모성 질병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영어로 정확하게 약자 기억이 안 나네. 화이트 뭔가 그런데 화이트 디어에서 걸리는 만성 소모성 질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슴에서도 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지만 이제 미국에서 많은 편이고 자 그럼 어디에 걸린다고요? 소에서 발생되고 아까 왜 전파가 됐다고요? 육골분 사료로 쓰기 위해서 동물을 갈아 만든 거에서 전파가 됐고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감염이 되겠어요? 소고기나 이런 데를 먹는 사람들은 보통 괜찮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아니면 신경이 퍼져 있는 뭐 편도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데를 먹으면은
사람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위험 물질을 먹은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특정 위험 물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은 사람에게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사실은 그래서 장도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곱창 같은 것들 왜 장에 있는 신경절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사람이 감염되는 건 뭐라고요? SCJD랑 VCJD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CJD만 있었어요. 그래서 SCJD만 있었는데 V가 베리언트라고 해서 변형됐다는 거예요. 이게 변형된 형태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어느 나라 모든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68세 나이 든 사람들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발생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새로운 형태로 나왔고 보니까 SRM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거는 그냥 좀 광우병이랑 꼭 관련이 없더라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SRM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RM이 Specific Risk Material이라 그래서 이런 부위가 바로 SRM이에요. 위험성이 있는 부위, 신경 부위라든지 이런 뭐 소에서 뇌라든지 척수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먹고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간광우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사람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뇌를 비교해 볼까요? 이게 정상 뇌예요. 자, 보니까 뇌가 어때요? 많이 줄어 있죠. 여기 있는데 줄어 있고 완전 많이 수축이 돼 있죠. 마치 치매 걸린 것처럼 당연히 마비 같은 것도 오고 행동적, 심리적 이상을 느끼고 운동 실조, 발작,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다가 사망. 이게 광견병이랑 비슷해요. 뇌가 망가지면 결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백질, 축색의 퇴행성 변화로 해면상 뇌증. 자, 이거를 갖다가 왜 그 해면상 아까 스폰지 폼이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스폰지가 뭐냐면은 해면이라는 게 스폰지예요. 스폰지가 어때요? 구멍이 숭숭숭숭숭숭 뚫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인 뇌 조직이라 그러면 구멍이 숭숭숭숭숭 납니다. 사람이든 그 동물이든 구멍이 숭숭숭숭 나요. 발음이 어렵다. 숭숭숭숭 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해면상 뇌증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광견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잠복기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뭐 2주에서 한 2달 정도 걸린다 그랬죠. 코로나 잠복기는 최대 2주죠. 그래도 빠르면은 뭐 2, 3일이면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얘는 잠복기가 2에서 8년이에요. 4에서 5년령은 돼야지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소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어때요? 워낙에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질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소를 키우는데 소가 지금 광우병에 걸린 상태야. 그죠? 근데 소를 갖다가 언제 잡아먹어요? 그냥 대충 크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얘는 광우병에 걸렸고 아직 잠복기에 있는데 가령 뭐 2살 정도 됐을 때 아직 광우병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내가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광우병에 걸리는 거죠. 인간 광우병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가 길게 되면은 소가 감염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고 옛날에 그 광우병 시위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광우병이 이렇게 그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촛불 시위 같은 게 결국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잠복기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감염된 소의 임상 증상을 보시면은 일단은 뇌가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이 변화되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세라든지 행동이 문제가 있어서 주저앉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운 밑으로 간다 해갖고 다우너 카우라 그래요. 다우너 카우라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할 때 소들이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는 광우병을 이제 의심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랑 행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비정상이 되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고 뇌가 망가지니까 뇌 뒤쪽에 뭐가 있어요? 소뇌가 있죠. 소뇌가 망가지면은 운동하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뇌가 망가져 있으니까 어때요?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으니까 감각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우너 카우예요. 주저앉았고. 자, 동물이 이제 감염이 돼서 사망 전까지 임상 증상이 2주에서 6개월까지 증상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몇 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증상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일단은 감염돼도 유관적으로 특징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조직학적으로도 이 증상이 중추신경에만 국한이 되고 겉으로는 이게 무슨 어디가 뭐 붓는다든지 상처가 나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이 잘 안 되죠.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자, 이것도 문제예요. 염증이랑 면역 반응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 몸에 있던 프리온 자체가 변형이 된 거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 몸에서 면역 반응이 확 올라오는데 프리온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프리온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도 티가 안 나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걸리면 뭐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이 난다든지 이런 면역 반응이 있지만 BSE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자, 광견병이랑 비슷해요. 얘는 죽어야 확진됩니다. 죽어야 확진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직학적인 진단법으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도 머리를 잘라서 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확진이 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가 주저앉았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죽어야 확진이 되니까 일단은 그냥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역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를 하는 거죠. 자, 잠복이 길기 때문에 임상 증상을 토대로 진단하기가 어렵다. 잠복기가 몇 년씩이나 되기 때문에 임상 증상을 토대로 진단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에서 특유의 행동, 자세, 감각의 변화로 BSE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실험실 확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때요? 운동실조 뭐 아탁시아라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걷고 있죠? 그리고 얘 보세요. 눈이 그냥 땡그란져 갖고 지금 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어때요? 지금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애가 지금 약간 상압박이 잘 안 되죠? 뭐 이런 것도 보일 수 있고. 자, 그래서 검사 방법은 죽어야지 확진이 됩니다. 어쨌든 죽어야지 확진이 되고 확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게 뇌예요. 뇌 뒤쪽에 이 뇌간부 있는데 이 오벡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직 표본으로 만들어서 마이크 좀 꺼주세요. 혜린 학생. 네. HE 염색 관찰하면은 BSE 특유의 공포 변성이 관찰이 된다. 이 때문에 해면상 뇌증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오벡스 있는 데를 갖다가 그 현미경을 통해서 조직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제 숭숭숭숭 뚫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뇌를 이제 뽑아야 되니까 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일단은 죽어야 되죠. 자, 예방이나 치료. 자, 일단은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얘는 백신은 없어요. 백신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소한테 고기를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육골분이라는 거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많이 먹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전면 금지됐어요. 먹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광우병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80년대 한 중반쯤 그때는 발생을 많이 했어요. 영국에서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소한테 이런 육골분을 먹이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육골분을 갖다가 먹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예방법이고 지금은 아예 안 먹이니까 사실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냥 빨리빨리 죽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백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도 없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보니까 일단은 걷는 게 이상하든지 신경 증상을 심하게 보이는 애들은 빠르게 안락사시키는 수밖에 없다.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뇌, 신경, 눈, 뼈, 회장의 원위부, 편도, 회장 원위부 쪽에 이제 신경 그 물질이 있는 거죠. 이제 회장이라 그러면 이제 위장.
편도 등의 특정 위험 물질, SRM이 아까 뭐랬죠? 스페시피이 아니네. Specified Risk Materials. 이게 특정이라는 뜻이에요. 특정 위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부위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방을 하게 됩니다. 치료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파상풍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상풍은 이제 세균이에요, 세균.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두 개 배웠죠. 첫 번째 광견병, 바이러스, 두 번째 광우병, 광우병 혹은 BSE, 프리온. 자, 그래서 광우병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복습을 또 해보겠지만, 첫 번째로 광우병은 원인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런 거 특이하니까. 프리온. 그 다음에 원인은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6골분을 섭취를 해서 사람이 이제 걸리게 됐고, 사람이 그 소의 특정한 위험 물질을 먹게 되면은 뭐라 그랬죠? CJD라 그래가지고 크로이패치 약구병이라고 그래서 사람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고, 일단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가 죽어야지 가능하다. 여러분, 일반 진단이랑 확진은 달라요. 여러분, 코로나 집에서 신속 검사 키트로 검사하는 거는 그냥 진단하는 거고, 가진단하는 거고, 확진은 뭘로 하죠? PCR로 하죠. 그래서 질병마다 확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광우병 같은 경우는 확진하는 방법이 죽어야지 확진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치료법은 없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소의 이제 특정 부위를 먹는 거를 주의하라고 했고, 자, 또 특이한 점은 잠복기가 굉장히 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빨리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파상풍부터는